해달라는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 심리가 시작됩니다. 자, 내일 오전 열리는 이 윤석열 총장의 재판, 이 재판을 담당할 조미연 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내일 심리에 정말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게 될 이 재판, 빠르면 내일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늦어도 모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긴다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앞으로 징계라든지 본안 소송에서도 상당히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요한 심리를 담당하게 될 조미연 부장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 피고발건은 윤석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조 부장판사, 내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맡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배당받은 판사입니다. 자, 조 부장판사에 의해 윤석열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이 조 판사가 당시 원고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법원 조금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판사를 상대로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이 원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경우는 글쎄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행정법원도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는데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관리관은 피고발인 조미연은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새로운 유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증거 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변론에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며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고발을 한 유 전 관리관, 유선주 전 관리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법률가끼리 붙는 겁니다. 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이 직위해제당한 과정에는 청와대, 쉽게 하면 김상조 실장 등이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한 사람으로 유선주 전 관리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조금 비슷한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칼날을 좀 댄 조금 대립각을 세운 사람을 직위해제한 것이 합당한가? 직위해준 처분이 적법한가의 문제인데 이 유선주 전 관리관은 공정위가 부당했다고 소송을 냈고 조 판사는 공정위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선주 전 관리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증거 제출, 유리한 내용 담은 서면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권리남용으로.
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좀 더 긴장해야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고발당한 상태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경우입니다. 직위해제, 직무정지. 그런데 이런 정도로 원고의 이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서면 제출을 검토하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권리 남용 혐의로 지금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슷한 경우는 좀 더 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낸 이 소송은 이 본안 소송이 아닙니다. 가처분 소송입니다. 유선주 전 관료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하는 과정이 적절했냐가 우선 따지게 됩니다. 복잡한 이 유죄냐 무죄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가 삭제했다는 충격적인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윤석열을 중대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서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본인에게 충분히 방어 기회를 줬는가?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결정인가? 심지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고 한 것도 유죄는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인재연수원에서 사퇴시킨 것, 퇴사시킨 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정이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죄가 가볍냐 무겁냐 혐의가 어떠냐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면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했는가, 그 사람에게 방어 기회를 줬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 유선주 관료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판사가 자신의 한 판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겁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선주 관료관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행정부문의 부장판사가 원고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윤석열 총장의 심리를 내일 맡게 된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자, 내일 오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눈이 유선주 관리관을 패소 판결한 조 판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그러면 누굴까요? 제가 앞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광주 출신이고요. 서울 휘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됐습니다. 그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지금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조미연 부장판사 내일 어떤 판결을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조미연 판사의 성향을 봐서는 그렇게 자유우파 진영의 호의적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내일 판결은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가 현직 판사들 물어보니 한결같 최근에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기 오르게 됐지만 공수처를 비판하는 바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판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석동현 검사, 동부지검장을 지냈던 석동현 검사가 보는 추미애는 어떤 사람일까요? 석동현 변호사는 추미애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추미애 장관 뒤에서
사실상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가 독특해서 생긴 일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대권 후보 1위가 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결국 여권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국의 지금 평검사회를 다 열었습니다. 고검장 전원이 추미애 장관의 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적은 역사상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석동현 변호사는 동부지검장 시절 부하검사의 성추문 의혹에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검찰을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석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분위기를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학 동기 30년치기입니다. 자, 석 변호사가 근무했던 검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검장 전원을 포함해서 40곳 이상의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사유는 말도 안 된다. 자, 단순히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 색안경을 끼고 사안을 본 것이다. 추미애가 색안경을 끼고 사안을 봤다는 겁니다. 평검사도 이보다 혐의를 분명하게 적용해서 징계를 한다.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직무정지를 하지 않았다. 정 차장 사례야말로 직무정지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직무정지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M1 윤석열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치도 않다. 상식적 차원에서 사찰이라고 하면 미행이나 도청 등 특수한 방법을 통해 개인을 뒷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든 변호사든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과거 사건에 대한 양형은 어땠는지 이런 정도는 정보 검색을 한다. 추 장관이 참여한 공수장 후보 추천 심사에서도 이 정도의 정보 검색은 활용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지금 검사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검사들은 웬만하면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구명 차원이 아니다. 해당 직책에 누가 있든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 출신, 추미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부당한 처사를 해 집단적으로 분노가 포출된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 역시 과거에는 부당한 상사의 지시에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자,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했던 시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옹호하던 발언, 7년 전 발언이 지금도 영상이 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낯을 바꾸고 이제는 그때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중요 현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은 그 집안 싸움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문재인이 임명한 추미애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얼마나 미담을 이야기하고 잘 좋은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 세웠습니까? 다 그쪽 사람들이 한 인사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폼나는 자리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자, 국민이 전임 대통령에게 가졌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불통이었다. 촛불을 입에 아주 올리면서 반대 모습을 보여주니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는가? 문재인은 이중인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장이 군색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해놓고 막상 수사하니까 손발을 묶고 팔다리도 잘랐다. 이제는 추 장관이라는 아바타를 앞세워 몸통마저 자르려 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본다. 현 흐름에 대해 침묵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본인이 인정 내지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 물론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개별 특성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대통령의 의중과 추 장관의 광기가 합쳐져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의 광기, 대통령의 의중, 이것이 결합한 것이 윤석열에 대한 탄압이라고 석동인 변호사는 말합니다. 자, 지금 검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정권 전체에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날아갈 것이다. 이 싸움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싸움이 아니다. 추 장관은 자기가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추 장관을 앞세운 정권의 만행이다. 국민 다수도 이번 사안을 추윤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정권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렇게 비민주적으로 잘라내는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의 말처럼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이 뒤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실 친문 라인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사람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 가치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잘라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용치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자르고 추미애도 자르고 이렇게 갈 건지,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뒤끝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무리하게 찍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조수진 의원, 동아일보 법조 기자도 하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자, 채널A의 패널로 나와서 옳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한 명은 집권여당, 한 명은 제1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회오리 속에서 이낙연 대표, 동아일보 선배인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후배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단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찌라시 만들던 버릇이라고 말하면서 조수진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 찌라시는 동아일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윤호중 위원장의 말이 품격이 없습니다. 막말에 가깝습니다. 조수진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아일보를 찌라시로 만들어버린, 찌라시 만들던 버릇? 그런데 그러면 이낙연은 뭡니까? 윤호중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대표도 찌라시 만들던 버릇으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비아냥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김도읍 의원 보좌진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가 지금 보좌관협의회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수진 의원이 28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상당히 충격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 때문에 다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문에 갑자기 여야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민주당이 그냥 주도했는데 이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 브리핑이 끝난 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도망가는 형국이고 눈치 보는 형국이고 국민의힘은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 하나 잡혔습니다. 조수진에게 이낙연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어제 진문진영에 묻는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라며 이낙연 대표가 딱하다. 법학을 공부한 분이라 리걸 마인드가 없을 리 없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과거 말과 글을 살펴보면 정체성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나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화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엄연히 당 최고위에서 공식 제안이다. 윤 위원장이 이 대표 격리 발언을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당 최고위 대표 발언이 무슨 지시와 누구의 지시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 이 문제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 국정조사를 덥석 물었다가 지금 완전히 혼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긴 하지만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윤석열 국정조사를 검토하자고.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좋지 하자. 추미애도 하고 윤석열도 하자. 아니 추미애 안 하고 윤석열 해도 돼. 윤석열 국정조사 우리 받겠다 하자고 나오니까 지금 꼬리를 떨구고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몰랐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왜 갑자기 윤석열 국정조사를 꺼냈나요? 어쩌면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를 싫어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자연히 윤석열 총장은 국회로 오게 됩니다. 윤석열이 마이크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쇼를 무서워하는 민주당이 이걸 막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헤드라인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이 지난 국정감사 때 보여줬던 발언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이 국회 건초도 못하게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선배인 이낙연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잘 걸린 겁니다. 자, 조수진 의원은 뒤연글에서 윤 위원장이 그 양반 조 의원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의문의 일패 추풍낙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기사 링크를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의문의 일패 추풍낙연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비판하다가 이낙연을 잡은 겁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추풍낙엽이 아니라 추풍낙연, 추미애 바람에 이낙연이 쓰러진 겁니다. 자,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취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엊그제 5선 이상민 의원입니까? 추미애, 윤석열 둘 다 보기 싫다. 둘 다 동반사퇴하라. 한마디 했다가 친문진영으로부터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막 욕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라는 카드는 민주당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추미애가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 수습을 민주당은 못하고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인데 지금 총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추미애 장관의 자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간 평검사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정화 검사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6가지 근거를 댔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했던 이정화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자, 검찰 내부망 인포러스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정화 검사가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의 이 무도한 만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법무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망신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선 현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대면 감찰을 조사를 위해서 찾아갔던 검사조차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이유 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일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완전하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해서 중대한 이 신변 변동이 있는 직무정지를 명했다? 자, 법리적으로 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 지금 일요일 오후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 사안을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는데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가 있는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망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이정화 검사,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로 데려갔던 인사입니다. 자, 이정화의 양심선언, 추미애의 법무부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리한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잡으러 대검까지 찾아갔던 평검사 2명 중 1명입니다. 윤석열 전화 받으라 그래 그랬다는 그 둘 중 1명인데 이 이정화 검사가 지금 이런 양심선언을 내부망 인포러스에 올려서 지금 완전히 법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있는 검사입니다. 파견 검사입니다. 자, 이 검사는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거론하면서 제가 검찰 담당관실에서 이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감찰 담당관은 누굽니까? 박은정입니다. 추미애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관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화 검사뿐만 아니라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대부분 비슷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24일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밝힌 뒤 26일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조차도 이거 말도 안 돼,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리하게 추미애 장관이 뒤에서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수사까지 의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검찰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검사는 그러나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관찰한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전후에 제가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굴까요? 박은정일까요? 누굴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정화 검사의 이 양심선언, 이 때문에 지금 일요일날 완전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정말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야, 윤석열 총장 찾아갔던 평검사 둘 중 한 명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